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첫날 밤, 둘째 날을 어떻게 보냈느냐를 두고 조금 논란이 두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첫날하고 그 다음 날에 독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취침을 했다는 보도인데, 일단 법무부에서 오늘 해명하기를 다른 곳에서 잔 거는 맞습니다. 예, 다른 곳에서. 그렇다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겠죠. 그렇죠. 예, 31일 날, 1일 날 원래 그 독방에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예. 거기가 뭐 좀 정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해서 또 다른 또 재소자하고 또 격리 문제도 같이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따로 하기 위해서 뭐 했다는데 여자 수용동 사무실에서 이틀간 취침한 사실이 있다. 네. 이렇게 좀 밝혀졌는데 저거는 뭐 룰에 규칙에는 어느 정도 좀 위반되는 면이 있죠. 그리고 좀 뭐 교도소 서울구치소 쪽에서 좀 배려를 한 측면은 있겠지만은 예. 뭐 전직 대통령에서 배려를 했다는 측면은 뭐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용인되는 면은 있지만 규칙에 만약에 위반됐다면은 예. 그건 뭐 적절치 못한 거 아니냐. 전직 대통령이지만은 지금은 자연인 신분으로서 구속된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돼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배려한 측면에 이해는 가지만 좀 예. 적절치는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배려와 예우를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느냐가 이 문제인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는, 그러니까 그 어떤 위해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머지 부분은 일단 일반인이 됐잖아요. 이제 탄핵이 돼서. 그래서 네. 범죄인으로서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고 하면 다른 일반 재소자와 특별히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넓은 방을 주고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까지 뭐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여자 수용소 사무실에서 잠을 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틀을. 예. 그게 말이 됩니까? 여자 수용동에 있는 사무실에 잠을 잤다는 것은 구치소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수감이 된 게 아니라 사무실에서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잤다고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지나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로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규정 말씀하셨는데 규정에도 보면 만약에 독방에 들어갈 상황이 안 되면 다른 독방이나 홍거실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홍거실에 들어가는 게 위험하다고 하면 다른 독방의 상황이 좀 더운 데로 옮길 수 있다면 그쪽은 옮겨서 들어가는 게 맞지 사무실에서 굳이 잠을 자게 한 것도 문제라고 보고 네. 또 한 가지는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도배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예, 뭐 그 부분은 조금 엇갈립니다. 네, 엇갈린 예. 부분이 있었는데 구치소는 대체적으로 그 구치소에 일했던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페인트로 전부 칠해져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예. 그래서 3년에 한 번 정도 페인트를 다시 칠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에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예. 사실이라고 하면 페인트로 칠해지는가 도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좀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그러니까 거죠. 두 번째 엇갈리는 부분이 도배는 했다고 법무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도배한 사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다른 건데 기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지저분하니까 이거 좀 도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거고 법무부에서는 자체 판단으로 도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두 가지를 다 봐야 되겠죠. 언론 보도에 나오는 부분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또 구치소에 이제 해명 얘기가 네. 나왔는데 이것은 입시를 거부하거나 또는 도배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구치소 측의 해명이지만 예. 왜 이렇게 됐는지 사실은 2013년이라면 사실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그 도배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과연 거부를 했던 것인지 그리고 조금 전에 뭐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규정상 분명하게 보안에 의해서 네. 어떤 외에도 둘 수가 없습니다. 독방 또는 홍거방, 4인실 또는 6인실에서 분명하게 이 자리를 잡아야만 되거든요. 네. 그것은 만일의 경우 이것을 어겼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다른 곳에서 잠을 잤다면은 이것은 명백한 특혜가 되는 거고요. 예. 왜 이런 특혜를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경호 경비와는 사실 큰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분명히 다른 재소자들이나 또는 앞으로 누구나 다 항상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요. 명백하게 특혜가 됐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을 규명해야 될 거고요. 예. 부당하게 특혜를 줬다면 구치소장에 대한 조사를 해서 뭔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경고를 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예. 어쨌든 지금 상황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도 국민들께 대하는 자세는 아니다. 만일에 특혜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결코 국민들께 이해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물론 사무실에 잔다고 그게 편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사무실이란 거는 잠금 장치가 일단 부족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그래 볼 수 있는데요. 예. 저는 이게 그런 생각에 모든 사람에게 법 앞에 평등하고 이거는 이제 그 법 앞이라는 거는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교도소 수감 생활 등에 평등하게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다만 이게 약간의 특성이
어차피 이게 경호 경비는 있는 거고요. 예. 우리 교도소 규칙을 보면 원칙은 이게 독거 수용, 독방이 원칙인데 공간이 부족하니까 홍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 명을. 근데 예를 들어 이게 대통령은 이제 그 일반 재소자하고 격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 이 경호 경비도 있고 또 네. 이게 명예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근데 격리를 시키려면 공사하는데 한 며칠이 필요할 거고. 네. 그럼 이게 어차피 기존 독거나 홍거에 여면 격리가 안 되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저는 한 이틀 정도 뭐 그걸 한 걸 그렇게까지 뭐 특혜인가? 저는 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구치소 해명대로라면은 준비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지저분하니까는 고치고 딴 데서 잠을 잤다는 건데 그렇다면 일처리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유는 해명은 좀 공색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계속 수사받고 있는 건 다 알려진 예. 사실이고 작년부터 준비됐던 거고 구속영장 청구되고 영장 실질 심사하고 날짜가 많았는데 그동안 준비 전혀 안 하다가 갑자기 뭐 도배를 하고 뭐 치우고 해서 그 교도소 독방에 못 하고 그 수용 그 교도관 사무실에서 그 잠을 숙소를 배정하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서울구치소 측이나 법무부 쪽에서 준비를 좀 소홀히 한 거 아니냐. 네. 뭐 한 이틀 정도 좀 배려를 해준 걸 우리가 너무 각박하게 뭐 비난하기는 좀 그런 면은 있어요. 비난하기 있지만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는 거는 사실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그 법무부 같으면 거기에 사전 여러 가지 상황별로 준비를 해놔요. 시나리오 A, B, C 해서 네. 준비를 해놨는데 그거 안 하고서 갑자기 저렇게 뭐 정비가 안 됐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안 돼.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일선 놓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하나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구치소장이 일요일 날 출근했다고 해가지고 논란이 된 적이 있었는데 이 상황을 보니까 출근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구치소장이 특별 관리를 특별 관리라는 표현을 제가 하는 이유는 특별 관리라는 게 뭔가 뭐 예의를 갖추려고 했던 건지 본인의 어떤 관심을 더 보여주려고 했던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네. 본인은 나름대로 변명을 할 수 있겠지만 일요일까지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계속 개인 면담하면서 물론 안정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목적으로 했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해는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서정욱 변호사 얘기했듯이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잖아요. 전직 대통령이라고 그러면 저것도 정관예우 아닙니까? 대통령 했으니까 법원 나쁜 짓에서 감옥에 들어가도 또 예우를 해주는 거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의 예우는 이해를 하겠지만 네. 구치소장관 이런 태도를 보이는 것 자체가 지금 이런 일과 또 연관돼서 생각해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네. 구치소장이 그만큼 관심 사항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어떤 형태로든 뭐 도와준다는 표현은 좀 지나칠 수 있겠지만 관리하게 되니까 그것이 결국은 이런 뭐 이틀 동안 또 사무실에서 잠을 자게 하는 일까지도 연관됐다고 보면 예. 아까 김 선생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치소장 조사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예. 왜 본인의 업무에 특별히 일정 범위의 업무 범위 내에 벗어난 일까지 하면서까지 이렇게까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예우를 갖추는 것이 무슨 이유인지를 좀 예. 조사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우와 배려는 분명 필요한 측면이 있겠는데 국민적인 좀 시선에 맞춰가지고 그거를 좀 행해줘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규정에 왜냐하면 맞게. 실제 구치소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예. 가서 정말 엄격하거든요. 뭐 일반인들 뭐 접근도 완전하게 차단돼 있고요. 그 안에서 수용 생활을 하시는 분들 또는 대기하는 분들 거기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정말 엄격하게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그것이 결국은 국민들에게 평등권에 위배되지 않게 함으로써 저는 그것이 국민들에게 법을 지키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고요. 예. 저는 여기서 박 전 대통령의 생각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스스로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나는 국민들과 똑같이 해달라. 그럼으로써 그동안의 국정농단의 주범으로서 지금 피의자 신세가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국민들께 진정으로 명예를 회복하는 일은 내가 정말 예.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똑같은 대우를 해달라. 나는 특별한 대우를 받지 않겠다고 하면서 예. 이런 앞으로의 나는 법정 투쟁을 통해서 내가 국가를 위해서 사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부분을 더욱더 밝혀나갈 때 박 전 대통령의 명예가 회복될 수 있는데 이렇게 특혜 문제가 나오고 정말로 만일에 언론 보도처럼 지저분해서 들어가기를 거부했다. 예. 그래서 별 수 없이 도배를 하고 특별하게 뭐 접견을 해주고 구치소장이 나와서 뭐 일요일에까지 면담을 해준다. 예. 이런 부분이 결국은 그 안에서 있는 다른 이 구치소에 있는 다른 분들의 입장에서는 분명하게 특혜다라고 느껴지고 그렇다면 예. 결국은 우리 국민들이 법을 지키는 기본적인 이 법치주의의 관념이 깨질 수 있기 때문에 예. 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자청해서 내가 지금 위치에서는 특혜 주지 말고 정말 내가 스스로 달게 받겠다. 그리고 내 결백하다고 믿고 계시니까요. 알겠습니다. 결백을 밝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최고의 고위 공직자를 지낸 분으로서의 바람직한 태도가 아닌가 이렇게 예.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좀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요즘에 들려오는 소식은 원래 박 전 대통령이 식사를 그렇게 많이 하는 분은 아닌데 체중이 많이 줄었다는 소식이거든요. 예, 체중이 많이 줄어서
다음 달 말쯤에 법정에 출석할 때 되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정도가 아마 될 거다. 그때 저희가 이제 처음 보게 되는 거죠. 그때 예. 굉장히 체중이 많이 줄었는데 오히려 뭐 지금 식사량을 뭐 절반 이상 남기고 체중이 주는 게 정상 아닙니까? 오히려 식사 그 교도소에는 밥을 의외로 많이 줄 거예요. 최순실 씨는 그대로인 것 같던데. 네, 거기는 뭐 정상적으로 예. 그 하고 있고 그 밥을 많이 주는데 그 한 반 정도 남긴다고 그러는데 또 일설에 하면은 그 식사 잘 하신다는 얘기도 있으니까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 전원이기 때문에 와, 누구도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없죠. 조윤선 전 장관 있잖아요. 예. 뭐든 많이 알려지기는 일부 언론에 났습니다만은 매일 귤 하나로 버텨서 그랬죠. 조만간 큰일 날 수도 있다고 걱정했는데 제가 삼자를 통해서 조윤선 전 장관 남편 김앤장 변호사랑 통화를 시켜봤더니 네. 식사도 아주 잘하고 운동도 잘하고 아, 아주 그래요? 건강하게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언론에 그렇게 비치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보도자료를 낼 수도 없고 답답하다. 뭐 이런 얘기를 좀 반드시 법정에서 무죄를 가리겠다 이렇게 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아마 상당한 부분은 조금 정확하지 않은 전언들이 좀 있지 않느냐 싶은데 네. 식사를 좀 남겨서 체중이 좀 감소하고 또 산책을 안 하고 독방에만 있으니까 아무래도 산책 나가면 예. 또 다른 재소자랑 좀 부딪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만 보면은 상당히 좀 걱정할 만한 수준인데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아마 20대에 부모 그 흉탄에 잃고 예. 18년간 칩거 생활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인내력이나 자제력이나 정신력으로. 버티는 힘 이거는 뭐 상당히 있지 않느냐 싶습니다. 윤전추 전 행정관이 또 사비를 50만 원 넣어줘가지고 그걸 뭐 필요한 물품도 좀 쓰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만은 예. 뭐 교도관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예. 제가 알던 뭐 기업이나 이런 데도 회장이 만약에 그 감옥 가면은 이 비서실에서 교도관들을 특별히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명절 때도 특별히 가서 만나고 관리하고 네. 그러니까 그만큼 교도관들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있는 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박 전 대통령의 심리적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사람이 윤전추 씨 한 그렇죠. 명인데 네. 이것도 접견 시간이 10분에서 15분이란 15분밖에 안 말이에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영하 변호사가 오랫동안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윤 대표님도 지난번에 몇 번 얘기했지만 서양희 변호사를 이렇게 뭐 변호인으로 좀 해서 네. 저는 물론 이제 그러니까 법률적인 어떤 도움도 받고 또 저는 건강적인 문제, 정서적인 문제 이런 분도 도움을 받으면 좋겠다는 거기 제안을 시간 몇 번- 제약이 없으니까. 그렇죠. 거기는 네.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앞에 가려진 것도 없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면 지금 윤전추 전 행정관인지 행정관인지 뭐 사표 냈다는 말도 아직 나오지도 않는데 어쨌든 저분하고 유영하 변호사 두 분만 지금 접견을 하겠다고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10분에서 15분 정도 얘기하고 나면 사실 구체적으로 그분의 심리 상태나 건강 상태를 잘 체크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까? 결국 필요한 것만 드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요구하는 것들에 대해서 갖다 드리고 이 정도의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조금 이제 그런 부분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좀 생각을 바꾸시는 게 어떻겠나 하는 생각은 들어요. 그래서 가족이 조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금 동생 같은 경우도 본인이 모든 걸 다 도와주겠다고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조금 걱정은 되고요. 뭐 윤 대표님 말씀처럼 우리가 정확하게 상태를 모르기 때문에 뭐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만약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맞다고 하면 상당히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죠. 예. 그래서 좀 건강상도 그렇고 심리적으로도 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도와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선 변호사님, 저희가 이제 재판 때 박 전 대통령을 처음으로 보게 될 텐데 그게 얼마 좀 지나서죠? 언제쯤 시작이 되는 거죠? 아마 이게 좀 걸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예. 특검은 3개월이기 때문에 빨리 하지만 대통령은 이게 그 일반 검찰에서 기소했잖아요. 아. 그럼 이게 6개월 내에 재판을 하거든요. 검찰이 기소하는 예. 거니까. 그러면 이게 그 제가 보기에는 보통 통상적으로 한 2, 3주 뒤에 예. 아마 이게 첫 재판이 잡히는데 이게 또 준비기일을 먼저 잡을 때가 있거든요. 예. 근데 준비기일 때는 당사자 피고인이 안 나와도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좀 더 걸릴 수가 있고요. 그럼 대선 끝나고가 가능성이 그렇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본격 재판은. 그리고 저는 이제 저도 교정본부에 좀 아는 분에서 물어봤더니 네. 아마 식사는 절반 정도 드신다 그래요. 절반. 예, 왜냐면 이게 교도소 그게 평소에 청와대에서 드시는 그게 절반 그게 정량이라 그래요. 아, 박 전 대통령의 정량대로 먹고 평상에 있다? 먹는 정량이고 우리 이 교도소 밥이 왜 이래 많으냐 예. 이런 말씀하셨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고요. 그리고 이게 그 아마 제가 보기에 박 전 대통령이 교도소밥이 왜 이렇게 많냐고 물어봤다고요? 예,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그 아마 산책 운동은 저 산책이 아니고요. 예. 교도소 이게 공간이 엄청나게 좁아요. 예. 그럼 이게 운동 시간에 보면 삥삥 운동장을 그냥 삥삥 도는 거거든요. 뭐 넓은 공간에 산책이 아니고. 예. 근데 이게 혼자서 이제 운동하기 힘들고 또 이게 보는 눈들이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아마 독방에서 휴식하는 게 아닌가 예. 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아마 윤전추 이분은 지금 현재 그 일반 접견이 되는 분이 아마 이게 유영아 변호사하고 그다음에 윤전추 2명밖에 없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 제가 보기에는 이게 직접 면회를 하는 게 아니고 직접 면회는 이게 일반인 눈이 안 띄고 불가능해요. 네. 어차피 이게 몇백 명이 일반 접견실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이게 혼자 면회를 가서 명치금도 여주고 뭐 책도 주고 필요한 물건을 넣어주는 이런 식의 어떤 그걸 아마 일반 접견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와 예우를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느냐가 이 문제인 것 같은데. 예. 전직 대통령으로서 예우라고 하는 것은 보호하는, 그러니까 그 어떤 위해로부터 보호해 주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한 임무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머지 부분은 일단 일반인이 됐잖아요. 이제 탄핵이 돼서. 그래서 네. 범죄인으로서 구치소에 수감돼 있다고 하면 다른 일반 재소자와 특별히 차별을 두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물론 뭐 넓은 방을 주고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까지 뭐 우리가 이해할 수는 있지만 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지금 윤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치소에 수감된 사람이 여자 수용소 사무실에서 잠을 잤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틀을. 예. 그게 말이 됩니까? 여자 수용동에 있는 사무실에 잠을 잤다는 것은 구치소에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수감이 된 게 아니라 사무실에 그냥 편안하게 편안하게 잤다고 얘기하는 건 좀 너무 지나칠 수 있겠지만 그런 의미로밖에 볼 수 없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규정 말씀하셨는데 규정에도 보면 만약에 독방에 들어갈 상황이 안 되면 다른 독방이나 홍거실에 들어가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러면 홍거실에 들어가는 게 위험하다고 하면 다른 독방의 상황이 좀 더운 데로 옮길 수 있다면 그쪽으로 옮겨서 들어가는 게 맞지 사무실에서 굳이 잠을 자게 한 것도 문제라고 보고 네. 또 한 가지는 사실관계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만 도배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는 말이 있어요. 이건 예, 뭐 그 부분은 조금 엇갈립니다. 네, 엇갈린 예. 부분이 있었는데 구치소는 대체적으로 그 구치소에 일했던 분들의 증언에 따르면 페인트로 전부 칠해져 있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3년에 한 번 정도 페인트를 다시 칠하는 걸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만약에 사실이 아니길 바라지만 예. 사실이라고 하면 페인트로 칠해지는가 도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것밖에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건 좀 황당하고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그러니까 거죠. 두 번째 엇갈리는 부분이 도배는 했다고 법무부에서 얘기를 했어요. 도배한 사실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다른 건데 기사에서는 박 전 대통령이 지저분하니까 이것 좀 도배를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거고 법무부에서는 자체 판단으로 도배를 했다는 거거든요. 네, 두 가지를 다 봐야 되겠죠. 언론 보도에 나오는 부분이 왜 이렇게 나왔는지 또 구치소에 이제 해명 얘기가 네. 나왔는데 이것은 입시를 거부하거나 또는 도배를 요청한 사실이 없다라는 것이 이제 구치소 측의 해명이지만 예. 왜 이렇게 됐는지 사실은 2013년이라면 사실은 그렇게 긴 기간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말로 그 도배를 할 필요성이 있었던 건지 그리고 박 전 대통령이 과연 거부를 했던 것인지 그리고 조금 전에 뭐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규정상 분명하게 보안에 의해서 네. 어떤 외에도 둘 수가 없습니다. 독방 또는 홍거방, 4인실 또는 6인실에서 분명하게 이 자리를 잡아야만 되거든요. 네. 그것은 만일의 경우 이것을 어겼다는 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다른 곳에서 잠을 잤다면은 이것은 명백한 특혜가 되는 거고요. 예. 왜 이런 특혜를 주었는지에 대해서는 이것은 경호 경비와는 사실 큰 상관이 없다고 봅니다. 그런 예. 측면에서 분명히 다른 재소자들이나 또는 앞으로 누구나 다 항상 그런 상황에 놓일 수 있는데요. 명백하게 특혜가 됐다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사실을 규명해야 될 거고요. 예. 부당하게 특혜를 줬다면 구치소장에 대한 조사를 해서 뭔가 거기에 대해서는 뭐 경고를 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그 내용이 나와야 되겠죠. 예. 어쨌든 지금 상황은 전직 대통령으로서 최소한도 국민들께 대하는 자세는 아니다. 만일에 특혜가 주어졌다면 그것은 결코 국민들께 이해가 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뭐 물론 사무실에 잔다고 그게 편하겠습니다만 일단은 사무실이란 거는 잠금 장치가 일단 부족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이제 그래 볼 수 있는데요. 예. 저는 이게 그런 생각에 모든 사람에게 법 앞에 평등하고 이거는 이제 그 법 앞이라는 거는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교도소 수감 생활도 평등하게 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다만 이게 약간의 특성이 어차피 이게 경호 경비는 있는 거고요. 예. 우리 교도소 규칙을 보면 원칙은 이게 독거 수용, 독방이 원칙인데 공간이 부족하니까 홍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 명을. 근데 예를 들어 이게 대통령은 이제 그 일반 재소자하고 격리를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예를 들어 이 경호 경비도 있고 또 네. 이게 명예적인 문제도 있으니까. 근데 격리를 시키려면 공사하는데 한 며칠이 필요할 거고. 네. 그럼 이게 어차피 기존 독거나 홍거에 여면 격리가 안 되잖아요. 네. 따라서 이게 저는 한 이틀 정도 뭐 그걸 한 걸 그렇게까지 뭐 특혜인가? 저는 이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무부 구치소 해명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첫날 밤 둘째 날을 어떻게 보냈느냐를 두고 조금 논란이 두고 있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첫날하고 그 다음 날에 독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취침을 했다는 보도인데 일단 법무부에서 오늘 해명하기를 다른 곳에서 잔 거는 맞습니다. 예, 네. 다른 곳에서 그렇다면 좀 논란이 될 수 있는 문제겠죠. 그렇죠. 예, 31일 날, 1일 날 원래 그 독방에 거기에 있어야 되는데 예. 거기가 뭐 좀
정리가 제대로 안 됐다고 해서 또 다른 또 재소자하고 또 격리 문제도 같이 부딪히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따로 하기 위해서 뭐 했다는데 여자 수용동 사무실에서 이틀간 취침한 사실이 있다. 네. 뭐 이렇게 좀 밝혀졌는데 저거는 뭐 룰에 규칙에는 어느 정도 좀 위반되는 면이 있죠. 그리고 좀 뭐 교도소 서울구치소 쪽에서 좀 배려를 한 측면은 있겠지만은 예. 뭐 전직 대통령에서 배려를 했다는 측면은 뭐 좀 어느 정도 우리가 용인되는 면은 있지만 규칙에 만약에 위반됐다면은 예. 그건 뭐 적절치 못한 거 아니냐. 전직 대통령이지만은 지금은 자연인 신분으로서 구속된 피의자 신분으로 구속돼 있는 상태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배려한 측면에 이해는 가지만 좀 예. 적절치는 못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으로서 배려대로라면은 준비를 전혀 안 했다는 얘기거든요. 박 전 대통령이 구속영장이 떨어지고 나서 보니까 이게 지저분하니까는 고치고 딴 데서 잠을 잤다는 건데 그렇다면 일처리가 제대로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에 예. 대한 이유는 해명은 좀 공색하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뭐 계속 수사받고 있는 건 다 알려진 예. 사실이고 작년부터 준비됐던 거고 구속영장 청구되고 영장 실질 심사하고 날짜가 많았는데 그동안 준비 전혀 안 하다가 갑자기 뭐 도배를 하고 뭐 치우고 해서 그 교도소 독방에 못 하고 그 수용 그 교도관 사무실에서 그 잠을 숙소를 배정하고 하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서울구치소 측이나 법무부 쪽에서 준비를 좀 소홀히 한 거 아니냐. 네. 뭐 한 이틀 정도 좀 배려를 해준 걸 우리가 너무 각박하게 뭐 비난하기는 좀 그런 면은 있어요. 비난하기 있지만 그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된다는 거는 사실은 많이 알려진 사실이고 그건 법무부 같으면 거기에 사전 여러 가지 상황별로 준비를 해놔요. 시나리오 A, B, C 해서 예. 준비를 해놨는데 그거 안 하고서 갑자기 저렇게 뭐 정비가 안 됐다 뭐 이렇게 해서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준비가 안 된 어떻게 보면 공무원들이 일선 놓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또 하나 한번 기억을 더듬어 보면 구치소장이 일요일 날 출근했다고 해가지고 논란이